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눈 내리는 겨울날,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오늘의 근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로서 3년째 일하고 있었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응급실로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를 돌보던 중 경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바로 제 남편이 되었어요. 혹시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남편의 첫 마디였어요. 당시 제가 맡은 환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어린아이였고 남편은 그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늘 진심이 담겨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죠.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게 늘 친절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밤 근무할 때마다 다음날 아침 영양 가득한 죽을 끓여 가져다 주시곤 했어요. 우리 며느리 밤새 고생했지? 이거라도 먹고 쉬어야지. 그런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아들처럼 대해주셨고, 특히 아버지는 자식을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겨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경찰로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제게 시간을 내주려 노력했고, 저 역시 불규칙한 간호사 스케줄 속에서도 최대한 남편을 배려하려 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봄날, 병원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검사 결과를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퇴근한 남편을 기다렸어요. 여보, 오늘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꺼내자마자 그의 눈에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우리 아기 생겼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의 첫 아이. 곧 태어날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남편과 저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모두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저에게 고등학교 동창인 미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이번 주말에 부부 동반으로 동창회 모임한대. 이번에는 꼭 같이 가자. 사실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학창시절 유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늘 먹을 거나 명품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의 관심을 끌곤 했거든요. 제가 반에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었는데 유진이는 왠지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이유 없이 제 체육복을 숨기거나 시험 성적이 저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면 저를 깔아뭉개는 말을 하곤 했죠. 그 때문에 점점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미연이와 지수 둘만 저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동창회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가 워낙 저와 절친한 친구였고 미연이도 남편이 일이 있어 혼자 간다고 했기에 함께 가주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대요. 부부 동반인데 같이 갈 수 있을까? 남편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주말에 중요한 사건 조사가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될 수 있으면 가볼게.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남편의 일은 항상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연이에게 연락해 혼자 가겠다고 했고 남편 없이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창회 날 미연이와 함께 약속 장소인 일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러 친구들이 도착해 있었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와 미연이가 들어서자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했고 임신 사실을 알고는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몇 개월 차인지 아이의 성별은 무엇인지 여러 질문을 쏟아냈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환영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데 뒤늦게 누군가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들어왔어요. 유진이었어요. 유진이는 온 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었어요. 옆에는 키가 크고 점잖아 보이는 남자가 함께였죠. 그들이 입장하자 일식집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보자 약간 긴장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어른이 된 지금은 과거의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변함없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웃으며 자기 자랑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하고 글로벌 투자회사 임원이라는 것, 지난달에 30억짜리 투자 성공으로 보너스만 2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감탄하는 척하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러다 유진이는 남편에게 프랑스 와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재촉했고 그는 마지못해 한 병에 800만 원짜리 와인을 몇 병 샀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진이는 이를 다시 과시하며 모두에게 자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유진이가 남편과 함께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유진이는 저를 보고 겉으로는 임신을 축하한다며 다가왔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깔보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남편이 경찰이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 그래? 경찰이라고? 우리 남편 연봉은 5억인데 경찰 연봉은 5천이나 되니? 유진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어요.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남편은 마치 민망하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웃기만 했고 유진은 계속해서 남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투자를 잘해서 돈을 물 쓰듯 번다며 제주도에 별장도 샀다고 하고 자신은 매일 명품 쇼핑으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는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며 은근히 깔보는 말까지 했습니다. 유진이의 조롱 섞인 말에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참으라는 듯 눈짓을 했죠. 그런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식집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돌아보니 남편이 저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났나 봐요. 남편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자 모두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진의 남편이 갑자기 제 남편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하는 겁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가 좀 늦었지? 미안해. 그러다 유진의 남편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표정도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혹시 성함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의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일식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도 즉시 그를 뒤쫓아 달려갔고 순식간에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유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의아해했습니다. 몇 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지금 그 사람 잡아서 서로 가는 중이야.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내가 몇 달째 추적하던 사기 용의자야. 온라인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댓글만 달아도 투자만 하면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수십억을 가로챈 사람이야. 이미 소송도 여러 건 걸려 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응, 맞아. 근데 왜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야? 혹시 이 사람이 거기 누구랑 관련 있어? 응. 고등학교 동창 유진이의 남편이야. 전화 너머로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 있네. 여보, 난 이제 서로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오늘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괜찮아. 일 잘 마무리하고 조심해서 들어와. 전화를 끊자마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유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연아,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남편이 우리 남편을 저렇게? 유진이 물었지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궁금해하며 제게 물었지만 상황이 복잡해 보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남편이 계속 찾고 있던 용의자라고. 그때 유진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 어느 경찰서야? 제 말을 듣자마자 유진은 가방을 들고 급하게 일식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친구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수진이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대체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 유진이 남편을 잡아가는 것인지 용의자라니 그런 범죄자 아니냐며 제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 호기심 가득한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저도 방금 알았다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남편이 형사인지 유진이 남편은 어떤 범죄자인지 등을 물어보며 마치 영화 같은 상황에 흥분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유진이가 그렇게 남편 자랑을 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친구들은 아까 경찰 연봉을 비하하던 유진이가 자신의 남편이 그 경찰에게 잡혀갔다며 비웃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일부는 유진이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동창회는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었지만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연이는 정말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며 저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조르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나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남편 말로는 유진이 남편이 우리 오빠가 추적하고 있던 용의자래. 온라인 사이트로 투자하고 댓글만 달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 돈을 가로챘는데 그게 수십억이래. 소송도 여러 건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 미연이는 놀라움과 함께 통쾌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유진이의 표정이 남편이 잡혀가는 순간 어떻게 변했는지 묘사하며 그동안의 허세와 자랑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유진이가 불쌍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미연이는 고등학교 시절 유진이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야기하며 이번 일은 그저 유진이의 업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동창들 사이에 이 소식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유진이 남편의 사기 행각과 유진이의 과거 허세에 대한 폭로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알고 보니 유진이 남편의 사기 피해자 중에 우리 동창 중 한 명도 있었더군요. 그 친구는 투자한다고 2천만 원이나 넣었다가 날렸다며 친구의 지인들도 많이 투자했는데 더 큰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사기꾼을 잡아준 저희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한 달 후 남편으로부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들었어요. 유진이 남편은 결국 구속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기친 금액은 총 70억이 넘었다고 해요. 유진이는 남편 회사 명의로 된 집과 차가 모두 압류되어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유진이가 남편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조사 결과 유진이의 가담 정황은 보이지 않지만 남편이 번 돈이 불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유진이가 저를 괴롭혔다고 해도 그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정말 마음이 안 좋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딸의 첫 돌을 맞이했어요. 양가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모여 돌잔치를 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그 동창회 날의 일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그 일이 없었다면 유진이 남편을 잡는데 몇 달은 더 걸렸을 거라며 신기한 우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괴롭히던 친구가 이런 식으로 제 인생에 다시 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이라고요. 유진이와의 불편했던 관계, 남편과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삶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유진이도 어디선가 새 출발을 잘하고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